경병운, 조경병이라. 경병운이라는 것은 경자가 다툴 경, 병들병, 경자운과 병자운을 사용하여서 지은 작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어떤 작품의 어떤 그런 성향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작품 속에 있는 그 운자를 어느 제목으로 쓴 그런 특이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남조시대 양나라 장수로 있던 이 조경종이란 인물이 그의 나이 50세 때인 506년, 서기로 506년에 위예란 인물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해서 위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양나라 무제가 광화전에서 개선을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고 거자 운통에 거성이죠. 거성에서 경자, 공경경자 운통에서 글자를 뽑아 시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경자 운통에 있는 글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연회 속에 모여있는 그 대신들에게 축하시 한 수씩 지어라, 이렇게 명을 해서 그때 좌복야로 있던 심약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좌복야, 심약이라는 인물은 여러 가지 그 시의 형식을 평상 그 입성에 맞춘, 그리고 평칙, 대구, 여러 가지 그 형식을 완전하게 맞추는데 맨 처음으로 역할을 한 그런 문의입니다. 그 대문호죠. 이 심약이란 인물도 역시 그 연회 속에 같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위예라는 인물은 역시 이제 그 장수입니다. 그 양나라 때 장수인데 두 사람과 함께 위나라 군사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아군을 물리치고 크게 참 물리치고 돌아와서 개선장군이 되어가지고 천자가 주재하는 그런 연회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경종은 그 연회석에서 워낙 그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이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경자 운통에서 쉬운 글자들은 다 찾아가서 골라서 써버리고 마지막에 딱 두 글자가 남아있는 것이 이 경자와 병자 두 글자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양무제가 딱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경자와 병자인데 저거 가지고는 도저히 맞춰서 어떤 작품을, 시를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대는 꼭 시를 안 지어도 이미 뛰어난 그런 문예가 있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굳이 지으려고 할 거 뭐 있느냐, 이렇게 만류한데도 불구하고 조경종은 그렇지 않다고, 자기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시를 지켰다, 이렇게 고집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지어라, 한번 지어보라고. 그러니까는 조경종이가 그 말 떨어지자마자 지은 것이 바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딱 쓰고 나니까 그 주위에 있던 그 만조백관들, 대신들이 한번 읽어보고는 그야말로 경탄을 금치를 못하고, 역시 양무제도 워낙 참 뛰어난 작품에 탄독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 연회를 파지 않고 이 작품을 감상하는 뜻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참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꼭 작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말하자면 어떤 개선 장군으로서 어떤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것이 큰 원인이 되겠지만은, 이 작품을 쓰고, 크게 조경정이가 승진을 했죠. 시중이라는 벼슬과 영군 장군에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군 장군에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종이 이 작품을 쓴 이후로 이 경병, 경자와 병자운을 가지고서 이것은 아주 험난한, 지키 어려운 시를 말할 때 경병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주 강한 운, 아주 뻗인 운, 부드럽지 않은 운자를 말할 때도 역시 경병운이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조경종이라는 인물은 자는 자진, 자는 자진이고, 소년 시절에는 아주 말 달리고 활 쏘고 이렇게 자기 이제 같은 또래의 그 소년들과 그러면서 이 산천을 뛰어다니며 사냥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 사냥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노루 사냥, 또 사슴 사냥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참 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 뭐 사슴 사냥해서 또 피도 먹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내용이 조경종의 그 열전 전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담력이 아주 강하고, 또 무예가 출중해서 나중에 결국 무장으로 그 출세를 해가지고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이 사람이 그 무력이 대단하고 담력이 있다는 어느 사례가 있는데, 그 소년 시절에 자기 아버지와 같이 함께 어느 지역을 서로 여행하고 지나가는데 산적대, 수백 명의 산적대를 만났어요. 이 산적이 이제 이 조경종의 아버지를 비롯한 그 일행을 포위를 하고 그야말로 죽이려고 이렇게 다가올 적에 조경종이가 한 100여 개의 화살을 등에 쥐고 있었는데, 그것을 화살 하나씩 그 산적을 향해서 쏘았는데 화살 하나마다 꼭 한 사람씩 쓰러졌다는 것이죠. 그럼 아주 명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본 그 산적대들이 그만 겁이 나서 도망갔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거시 안여비러니 귀래 가고경이라 참은 행노인 하노니 하여 확거병고. 이 가고는, 가는 피리 같자고, 고는 북고자죠. 피리와 북이 다투다. 피리 소리와 북 소리가 다투어 울린다. 시샘하며 울린다. 같이 한꺼번에 연주가 된다. 음악 소리가 아주 떠들썩하다. 음악 소리가 아주 흥겹게 들린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은 행노인 하노니 하여 곽거병고. 빌려서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느니, 빌린다는 소리는 한 번 물어본다는 소리입니다. 한 번 저 길 가는, 행로하는 저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건대 하여 곽거병고. 곽거병과 어떠하냐? 곽거병의 견주어 과연 어떠냐? 얼마나 더, 누가 더 훌륭하고 못하느냐? 뭐 우열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은 곽거병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곽거병이라는 인물은 한무제 때 표규 장군을 지낸 인물인데, 그 위청이라는 그 장군하고 같이 참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저 북쪽 흉노적을 무찌르고서 나라에,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참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으로서 그야말로 사람의 입에 회자 될 만큼 그런 뛰어난 명장이었다고 하죠.
그래 곽거병과 견주어 과연 어떠하냐 더 낫지 않느냐 마지막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것이 아녀비러니 떠날 적엔 아녀가 슬퍼하더니 아녀는 보통 아녀할 때 아녀자라 해서 연약한 그 부인들을 아녀라 이렇게 요새는 흔히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데 본래는 아녀는 아는 남아를 얘기하고 여는 여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결국은 아들과 딸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러면서 어떤 부모가 있는 아녀라 그러면 아들이며 딸이 되겠죠. 그래서 아녀는 그런 뜻입니다. 이 떠날 적하고 거시와 귀례는 서로 상반된 거죠. 떠날 적은 누가 어디로 뭐 때문에 뭐 하러 떠났냐 뭐 이런 것을 찾아봐야겠죠. 이 말은 조경종이가 아까 위에라는 인물과 함께 이 나라의 어려움을 적군 위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러 가기 위해서 나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군사들과 함께 떠날 적에 또는 그 군사들이 떠날 적에 꼭 조경종이 자신보다도 그 군사들 그 개성군 전체의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들이 떠날 적에는 군사들의 개개인의 그 아들이며 딸들이 있을 거죠. 그 아녀들 남아있는 아들과 어린 아들과 딸들이 슬퍼하더니만 슬퍼하면 왜 슬퍼했겠느냐. 그래서 이제 전장터에 나가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가면 다시 볼 수도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슬퍼하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귀래 가고경이라 돌아와서 보니 돌아오니까 이런 피리 소리 북소리가 참 아주 시끄럽게 아주 성대하게 울려 퍼지네. 이것은 현재 이 개선군을 영접하는 국가적인 대대적으로 그 행하는 그 환영 행사를 받는다. 환영 축하를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은 행로인 하느니 길 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는데, 자, 너희들 보기에 과연 저 한무제 때의 그 큰 전공을 세웠던 명장인 곽거병과 이 조경종인 나 자신과의 서로 차이가, 의외의 차이가 과연 어떠느냐? 어쩌면 내가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것이 아녀비러니 귀래 가고경이라 떠날 적엔 아들 딸 슬퍼하더니 귀래 가고경이라 돌아오자 피리북 소리 요란해. 참은 행로인 하노니 하여 곽거병과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니 곽거병의 견주어 과연 어떠냐? 곽거병과 곽거병의 견주어 어떠하느냐? 과연 어떠냐? 여기서 다시 전체적인 그 의미는 군사로 징발되어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조경종이 적군에게 포위되어 몰살될 위기에 처한 아군을 구원하고 적을 무찌르기 위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할 당시에 그 군사들의 어린 아들, 딸들이 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지없이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전송해주는 그 아들, 딸들만 이별을 슬퍼했을까? 아마도 그 어린 딸들을 고향집에 놓아두고 사지로 떠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그야말로 참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떠나는 군사, 그 아버지의 심경이 어쨌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녀가 슬퍼하다는 그 말을 통해서 그걸 말을 비추어서 아버지의 떠나가는 군사의 그 심정을 여기에 포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엽이 세 글자를 장사에다, 그러니까 장수와 군사들이 슬퍼한다는 장사에라는 말이 겹쳐져서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그 개성군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황제의 주재 아래
참 거국적인 축하연이 베풀어졌습니다. 산의 진미가 산처럼 쌓인 가운데 피리소리, 북소리, 거기다가 뭐 비파소리, 나팔소리, 각종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 악기들 소리가 한데에 어우러서 흥을 고조시킵니다. 이 당시 그 열었던 그 축하연의 잔치는 실제 10여일 동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성대한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처음 전쟁터로 떠날 당시 그 아들, 딸들의 그 슬픔과 아버지의 그 착잡했던 심경이 기분 좋게 그 반전되는 그런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작게는 여기 이 시에서 작은 의미로는 군사들 개개인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슬픔이 즐거움으로 반전되었고, 크게 보면은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이 안전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인데, 굳이 그 비슷한 경우를 한번 들어본다면 한무제 때 참 명장인 곽거병과 막상막하가 아니겠느냐라는 뜻으로 반문하면서 그보다 더 낫다는 자부심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노인, 길 가는 사람이란 말은 이것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서로 간에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 객관적인 어떤 평가나 비평을 해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 행노인을 빌어다가 행노인이라는 말을 끌어다가 쓴 것입니다. 그것이 아녀 비러니 귀래 가고경이라. 떠날 적엔 아들, 딸 슬퍼하더니 귀래 가고경이라 돌아오자 피리북 소리 요란해. 참은 행노인 하노니 하여 곽거병고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거니 곽거병의 견주어 과연 어떠냐? 과연 어떠냐? 과연 어떠뇨?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녀 비러니 귀래 가고경을 참은 행노인 하노니 곽거병가 탐천 온디라. 이 탐천이란 말은 탐할 탐자 샘천자, 그 샘물을 마신 사람은 탐욕이 생겨난다, 이런 뜻에서 탐천이란 이름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탐천은 오늘날 중국의 광동성 남해현에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래 이 물을 마시면 마신 사람은 누구나 그 탐욕이 생긴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작자인 그 오은지라는 인물은 진나라 때 인물로서 자는 처묵, 자는 처묵이라고 합니다.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아름답게 생겼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용자라 얼굴이며 자태가 아름다웠다, 뭐 이런 표현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탐론을 잘 전개하였고, 그리고 많은 서적, 어느 문장이나 역사적인 서적을 많이 섭렵하고, 그래서 학문이 깊고, 그러니까 식견이 많겠죠.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자기 그 기계도 아주 올바르고, 그래 청렴한 절개와 그리고 행실도 아주 부모에 대한 그 효성이 지극해서 그 효행이 있다는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난 인물입니다. 이부상서로 있던 그 당시에 한강백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참 강력한 추천에 의해서 조정의 요직을 지냈습니다. 이 한강백이라는 인물이
워낙 오은지의 그 위인을 인정해 줘가지고 계속 나중에까지 끌어준 인물입니다. 이 담천에 있는 이 광주골은 지금 뭐 광동성이죠. 광주골은 진기한 그 물산, 토산품이 많이 나는 고장인데, 과거에 그러니까 이 오은지가 이 탐천이 있는 이 광주골 자사로 부임해 들어가면서 그 임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주골로 들어가는 그 도중에 탐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물을 마시고 이 작품을 썼죠. 그런데 이 오은지가 이 광주 자사로 가기 이전에 그 역대의 자사들, 광주 자사로 거쳐간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재물을 많이 축적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런 폐단을 한번 고쳐보자. 그런 뜻에서 서기 402년이죠. 그때 오은지를 그 광주 자사로 임명해서 보냈습니다. 그래, 오은지는 부임하던 도중에 이 탐천을 지나다가 그 물을 마시고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 짐꾸러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조정에 돌아와서는 탁지상스라는 그 벼슬이 있는데 요새 우리나라 말로 호조라는 얘기죠. 호조 판서라는 얘기입니다. 탁지상서라는 요직에 제수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워낙 그렇게 청렴하고 나무 물건을 욕심내지 않고 아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딸을 시집 보낼 때 혼수감을 참 넉넉하게 마련할 수가 없어가지고 참 자기 집에서 키우던 개를 팔아서 혼수감을 마련해서 시집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고인운 차수 일사회정금이라, 고인이 운 차수는 아니면 차수를 해도 되고